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랑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박홍근 의원은 사선에 도전합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당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3일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중랑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단수 공천 확정됐습니다. 중랑구를 더 새롭고 더 빠르고 더 확실히 변화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잘못된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어 가겠습니다. 중랑구에서 3선을 역임한 박홍근 후보는 2기 원내부대표와 을지로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입니다. 또한 SH본사의 신내동 이전과 GTX 비노선 상봉역 정차를 최종 확정지었으며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법의 사각지대를 제도화했습니다. 한편 중랑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현 당협위원장 이승환 후보가 단수 공천되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구로 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 을 선거구에 윤건영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박영선 장관의 뒤를 이어 구로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일찍이 공천을 마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남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태영호 국회의원이 이번엔 구로 을 선거구에 출마합니다. 21대 의원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한편 구로 을 선거구에선 지난 16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 과연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정당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탈환에 성공해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투표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연습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이주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본인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본인 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설명드린 대로 차분히 사각형 안에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끝. 선거사무원의 안내에 힘입어 능숙하게 투표를 마칩니다. 오늘 발달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방법 등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새로운 장치가 도입됐습니다. 한 팔로도 사각형 안에 정확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선거날 투표소마다 구비되는데 필요시 현장에서 사무원에게 요청하면 되고, 비장애인이더라도 팔 부상 등으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과 사표 방지 측면에서 기존의 마우스피스형과 밴드형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는 체험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 투표가 어려울 경우 투표 보조원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1명, 친구나 투표 사무원 등 본인이 지목한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출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상정한 건데요. 제2의 TBS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아 근로자 모두 월급제로 고용됩니다.
인건비는 서울시 출연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간이 충분히 하고 있는 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와 더불어 민간 근로자보다 약 60% 가까이 높은 월급을 받는 임금 체계가 지적을 당한 것. 이에 시와 시의회 모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강조했고 출연금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시를 보육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서사원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소속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수요와 만족도 조사를 경청하십시오. 시의회는 더욱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필두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 사실상 숨통을 끊겠다는 취지로 제2의 TBS 사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상당 부분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출 구조가 상당히 심한 구조라서 출연금 지원 없이는 이제 영구적 운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난 20일 시작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면 올해 11월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시 출연금을 받을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부터 시의회와 교육감이 충돌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을 요청했지만 김현기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조 교육감은 폭거라며 불만을 표시했고 의회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일정이었다며 받아쳤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밝힙니다. 나는 왜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나라는 제목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1인칭 관점에서 작성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김현기 의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리를 비워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이번 임시회 일정보다 교육감 총회 일정이 먼저 확정돼 미리 이석 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김현기 의장이 본인을 직접 찾아와서 다시 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폭거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석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현기 의장도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고 맞받아쳤습니다. 시의회 시정질문 종료 예정 시점이 오후 12시 40분이었고 오후 3시에 교육감 협의회가 열리는 세종시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날은 부교육감이 다른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감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건 정당한 이유였고 이게 폭거라면 시민을 위해 1000번, 10,000번도 더 폭거할 거라고 김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과반인 의회와 야당 출신인 교육감 사이의 신경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양측이 이번 연도 첫 임시회부터 충돌한 가운데 올해도 많은 풍파가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내놓았습니다. 나 홀로 사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거주시설인데요. 개인 공간은 독립돼 있지만 주방이나 세탁실은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입니다. 임대료를 주변 원룸보다 저렴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의 가구 구성원 유형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인 이상은 줄고 2인 이하 가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30년이면 1인 가구가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주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주택을 공급합니다. 일명 1인 가구 공유주택입니다. 여가 공간은 함께 쓰지만 개인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거 안정성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유주택 서울특별시 안신 특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면하고
휴식이 기본적인 개인 공간이고요. 따로또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은 크게 주거와 공유 공간으로 나뉩니다. 주거는 법적 최소 면적 대비 20% 넓은 12제곱미터까지 공간을 확보하고 100% 임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은 1인 가구지만 어르신 부부는 입주 가능합니다. 공유시설은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방과 식당, 세탁실은 물론 작은 도서관과 회의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 70% 수준까지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실내 골프장 등을 운영해 관리비도 낮출 계획입니다. 기간은 6년, 중장년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착공을 할 수 있을 사업지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실 정도는 올 연말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년 동안 한 2만 실 정도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업은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대상지 공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는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 하루 이용자가 최대 29만 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한 달 만에 청년권 요금제가 신설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중교통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저감하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승용차 이용을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후동행 청년카드는 기본 55,000원, 기존 가격보다 7,000원 저렴합니다. 대상은 청년의 법정 나이인 19세부터 34살까지입니다. 출생 연도로 보면 89년생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청년 할인은 이달 26일부터 시범 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시범 기간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 환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기존 일반권을 이용한 뒤 7월에 청년 할인을 신청하면 일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달 환불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 360억 원을 추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7,000원 할인 금액 보조가 2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청년층의 신규 구매에 따른 발생 비용이 약 108억 원, 10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3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본 사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청년권 카드가 별도로 출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후동행 카드는 지난달 판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3만 장이 팔렸고 이 중 20, 30대 구매 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이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 총괄과 의료 방역, 구조구급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23일 오전 2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사 집단행동 상황과 비상의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의 평일 진료를 2시간 연장해 저녁 8시까지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15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300개 학교로 확대 시행합니다. 진단검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학교 210곳 학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교원 10명 중 8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6일 오후 2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성북구 선관위 회의실 7층입니다. 참석 대상은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장 및 회계 책임자 등입니다. 성북구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과 등록 신청 서류 구비사항,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이탈리아와 조선의 수교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전시는 4부로 구성됐으며 1902년 이탈리아 영사 카를로 로세티가 직접 촬영한 당시 한국의 모습과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교류했던 순간의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15억 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 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나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등입니다.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고 적게는 3천만 원부터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 지점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